저희가 소주 리뷰나 뭐 먹는 거 리뷰는 좀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코로나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은 코로나 리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지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뀐 룰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의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체일 기준으로 딱 7일 자정까지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검사를 받고 3월 3일 날 확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3월 2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8일 화요일 자정까지 저는 자가격리 상태였고, 많이들 물어보는 게 추가적으로 PCR을 받아야 되는 걸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지 추가적인 PCR이나 완치 판정은 별도로 없이 그냥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되고, 다만 한 2, 3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좀 자제하는 그런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무증상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게 없었는데 나는 확진 판정 받아서 아픈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몸살 기운부터 인후통까지 해서 꽤 증상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다음번 세 번째로 증상을 얘기 드릴 건데, 결국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약 처방 시스템이, 원래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가 불법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대리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인데, 코로나 확진자는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 일반 관리군 재택치료자 전담 병원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 안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어서 그곳들에 이제 전화를 하면 전화 상담, 결국에 전화로 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받고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들께서 그거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제가 수령하길 원하는 약국을 말씀을 드리면 그쪽으로 이제 팩스를 보내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약이 현재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약국이라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제 집 근처로 약국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그 약국에서 팩스를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전화 상담을 했던 그 병원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약국은 당연히 이동이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대리 수령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이제 고위험군 60세 이상의 환자셨기 때문에 이 일반 관리군에서는 유선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증상을 얘기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정된 병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받으셨고, 그 병원을 통해서 제가 처방받았던 시스템과 똑같이 유선으로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대리 처방하는 시스템은 동일했습니다. 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매일 이제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 환자께서 증상이 어떤지, 중증 환자로 발전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하는 듯한 현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증상의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많이들 이야기하는 목이 정말 아프고 소위 말하는 목소리가 간다, 목소리가 아예 가버려요. 그 감기 걸린 목소리가 돼버려서, 아침 기상했을 때는 이제 보통 생활할 때는 그래도 침을 삼키니까 목이 조금 촉촉하다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목이 진짜 건조해서 그 침을 삼키거나 이렇게 아침에 깼을 때 굉장히 인후통이 상당하더라고요. 약간 찢어질 것 같지, 실제로. 많이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보통의 경우 뭐 확정 판정 이후 한 2, 3일이면 약을 먹고 목도 많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후통 통증이 완화된다고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확정 판정을 받고 그날부터 5일 정도 계속 이 목의 통증이 지속됐었고, 미열이나 뭐 가벼운 몸살 같은 경우는 사실 2, 3일이면 거의 없어지는데, 이 목의 통증은 저는 굉장히 오래 갔어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다, 생활할 때. 미지근한 물을 많이 먹고 거의 신생아 수준으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냥. 그러니까 악의적이지 않게 원래 그냥. 응? 그러니까 아니. 특별히 이거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입 안에 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이 뭔가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 술 잔뜩 마시고 만취해서 양치를 못하고 자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입안에 불쾌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이 코로나 때 극심했을 때 한 2, 3일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그 입에 뭔가 이게 막이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이후 이제 해제가 된 상태인데 뭐 후유증 같은 게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건 뭐 그냥 다 일상적이고 다 괜찮은데 중량 스쿼트를 좀 해봤더니 약간 이게 운동 부족인 탓도 있겠고 뭐 플라시보 효과도 있겠지만 숨이 정말 상당히 많이 차고, 약간 마라톤 같은 거 했을 때 숨이 굉장히 과호흡이 오는 것처럼 숨이 굉장히 가빴고 어지럽고 메스꺼울 정도로. 근데 이게 단순히 운동을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제가 이거는 뭔가 내 몸의 폐 기능이 조금 저하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뭔가 아직 완벽하게 컨디션이 돌아왔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5번째, 자가격리 했을 때 제가 한 집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도 동거인 저희 어머니랑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제한된 생활 반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격리해서 써야 했어서 안방에서 이제 자고 화장실도 씻고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낮에는 이제 안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안방에서 뭐 TV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 방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 방에서 낮 동안은 거의 생활을 했었는데, 이 두 공간에서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음식도 계속 갖다 주시고 뭐 필요한 것도 그냥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갑갑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남에 의해서 이렇게 너 여기 갇혀 있어 라는 느낌이 처음 겪다 보니까 조금 견디기 힘들 정도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랑 우구랑 대파리 뭐 해서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원래 3월 5일날 이제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극심한 코로나 블루를 겪기도 합니다. 이제 저 빼고 다들 놀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를 겪을 때 꿀팁을 주자면, 어쨌든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미드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한 편 한 편 끝나버리니까 아무리 2시간 이렇게 잡아도 단발성잖아요. 근데 미드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로서 이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의 도피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실을 계속 잊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본 게 뭐 아마존에서 이번에 공개됐던 리처나 그 다음에 HBO 맥스에서 핫했던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2에서 연장선된 피스메이커라는 미드도 다 봤고, 넷플릭스 스웨덴 수사물 영월랜드 시즌 1, 2 두 개 다 보고, 그 다음 아마존 또 리처 보려고 가입했다가 뭐 찾아보니까 더틱이라는 미드가 있길래 그것도 봤는데, 이거는 중도 하차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만화책을 모으기 때문에 그런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토종 한국인이다 보니까 약간 갇혀있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회사로 복귀했을 때 밀려있을 업무에 대한 거, 그리고 뭔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쉬게 된 거니까 강제적으로 막연히 쉬어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약간 불편한 감정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게 이런 시리즈물을 계속 봤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확진자가 가족 중에 나왔고 내가 동거인으로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면, 저는 웬만하면은 친구나 뭐 친척이나 이런 가까운 곳에 이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독감도 많이 걸렸고 눈병도 걸려봤지만 독감이나 눈병 정도의 전염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저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제가 먹는 식기부터 해가지고는 매번 식사 이후에 제 전용 식기들을 소독하고 표시해서 그걸 이용하고, 저는 방에만 갇혀있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환기도 거의 뭐 10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전파가 돼서 감염이 되신 걸 보면은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안 걸리시길 바라고요. 전염성이 너무 높아져서 만약에 코로나 걸린다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